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시정입니다.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시장이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사실 근데 지수 자체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주토피아에서 소개해주신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한 주의 시작을 정말 기분 좋고 상쾌하게 열어주었습니다. 아직도 저희와 함께하지 않고 계신다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하셔서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이 방법도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이렇게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주토피아에서 강조해드렸던 내용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꺼번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데 정말 그 반가움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주목해봐야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주토피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점검부터 출발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지수도 상승했고요. 주요 테마들이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0.31%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42%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이슈 3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규모 투자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에 UAM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저희 주토피아 시크릿 종목 네온테크도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하면서 2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온테크가 UAM 대장주처럼 보이는데요. 지금 들어가도 수익을 챙겨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후발주가 어떤 것들이 있을지 UAM 관련주 오늘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살펴보시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국내 시장 이 우주 탐사 동맹을 맺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우주 항공 테마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직 공략 못했다면 또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이제라도 공략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홍전 전문가님 워낙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요. 나 좀 늦은 것 같지만 이제라도 공략해볼 테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 초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세 번째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수소 테마도 계속 핫한 상황이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수소 테마 공략 가능한 종목이 있는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역시나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들 살펴봤는데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이끌어주실 우리의 전문가님 소개해드려야겠죠. 누적 수강생이 지금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증권사 출신 애널리스트로서 금투사 PB 경력 그리고 1조 원대 트레이더 활동 경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과 함께하면 뭐니 해도 꾸준한 수익률, 거침없는 수익률이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정말 수익을 냈었던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 UAM 관련주로 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수익률은 34% 저희가 챙겨가고 있는데요. 3주 만에 34%의 수익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안정적으로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빵 터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서현 이화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UAM 관련주인데요. 25%의 수익률 3주 동안에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죠. 버킷 스튜디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한 수익을 가져가게 되면서 무려 단 하루 만에 누적 수익률이 지금 78%, 세 종목 다 합쳐서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장이 정말 지지부진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3%, 5% 수익만 나더라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인데요.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 이 세 종목 다 챙겨가셨다면 오늘 하루만 해도 정말 몇 %입니까? 찍었다 하면 10% 이상 가는 종목 저희가 노란톡방에서도 방송 중에서도 힌트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방송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시크릿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테크가 이제 1위로 올라왔습니다. 대동기어가 31%의 수익률 그동안 1위 자리 지키고 있었는데요.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서현이아가 25%로 3위 자리를 하고 있고요. 버킷 스튜디오 19% 4위입니다. 또 이루온 우수 AMS 디어유까지 지금 시크릿 종목 탑7 수익률 보고 계시고요. 시크릿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톡방 안에서
오로지 공략을 하게 되면서 더 안정적으로 수익률 극대화를 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휴림로봇 428%로 1위 자리 지키고 있고요. 한신기계, 일성건설, 동신건설도 100% 넘는 수익률 챙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히든 종목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청해 주실 뿐만 아니라 노란톡방 들어와 주셔야겠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식 기초 자료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멘텀 지표의 개념과 활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15강이 나가게 되는데요. 1강부터 20강까지, 20강까지 저희가 매일매일 노란톡방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소책자로 모아보시면요. 주식 기초 지침서로서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식 기초 자료도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자료 다 받아가실 수 있는 곳 역시나 노란톡방이죠.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문자번호 샵 3989번으로 주토피아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모든 혜택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이슈 정리부터 또 수익률 확인 그리고 시크릿 종목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 주토피아 다 함께 출발해 볼까요?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월요일장 신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 앉았는데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에게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기다려지기는 또 처음인 것 같은데 네네. 금요일 시장이 아무래도 좀 좋았다 보니까 월요일 시장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그럼요. 같아요. 근데 오늘 시장이 좀 다소 아쉽게 그 기대치만큼은 시장의 흐름을 크게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가 좀 놓쳤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공략해봐야 될 테마, 이번 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 될 투자를 해봐야 될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주토피아를 통해서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주토피아에서는 오늘 수익이 빵빵 터졌지만 사실 진짜 지수 자체는 그렇게 강한 흐름을 가져가진 않았었거든요. 기대만큼은 못 미쳐서 아마 다른 종목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살짝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문제점도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도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시장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바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좀 시장이 갭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시가를 돌파하면서 쭉 치고 올라가질 못하고 바로 네. 낙폭의 흐름을 줬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마이너스 0.19포인트대까지 코스피 시장이 좀 빠졌고요. 다만 이런 좀 하락 흐름을 장 후반이 갈수록 좀 아랫꼬리를 달면서 회복을 해주면서 강보합권 마감했고 코스닥 역시 장중에 마이너스 0.11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낙폭을 좀 줄여나가면서 강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업종 대비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고른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 수급이 많이 받쳐주진 못했어요. 네네네. 거래량이 좀 낮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이유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상황이죠? 생각을 아무래도 지금 무역 적자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연속 3개월째 지금 무역 적자를 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를 많이 보고 있다. 맞습니다. 맞는 이야기인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보다도
사실은 이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한마디로 수입 물품들의 상승으로 인해서 좀 무역 적자 폭이 좀 커지지 않았나 네. 싶고요. 다만 다행인 거는 이건 좀 다행이라고 이야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다행이었던 거는 뭐냐면은 수입은 적자를 좀 봤죠. 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 적자를 받긴 받지만 어찌됐건 수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승폭을 계속 그려왔단 네, 말이에요. 네, 네. 지금 지속적으로 좀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고 수출은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수출이 늘어나는 와중에 달러까지 약세였어 봐요. 그러면은 더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에너지 네. 가격 상승에 수입 원자재 물가 올라갔지 달러까지 약세였으면은 수출에서도 벌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더 뭐 전반 상황이었겠죠. 침체를 좀 겪지 네. 않았을까 하는데 그나마 그래도 이제 달러 강세를 보인 바람에 음. 이런 수출적인 부분에서 이 정도의 무역 적자로 마무리된 게 아닐까 싶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결국은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이 환율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조금 떨어지면 좋겠죠. 그렇겠죠. 순서적으로. 네,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원자재 가격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오. 예,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먼저 떨어지는 걸 우리가 열심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우선은 환율이 조금 그거보다는 한 템포 늦게 좀 떨어지는 게 기업 입장에선 좋겠죠.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네. 환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일단 원유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환율이 점점 따라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 나갔던 외인이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네, 외인 좀 돌아와야 맞아요. 되는데. 그럼 이제 네. 환율이 조금씩 약세를 보이면서 추세가 꺾이는 순간, 그 순간은 결국 외인이 들어오는 순간이 될 거고 그때부터 수급 개선이 될 거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꺾이는 순간은 우선 원유가 먼저 좀 꺾임세를 보여야 환율이 좀 더 꺾일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원유는 언제 꺾일 것이냐?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상승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오펙 사우디 사우디 국가와 이제 오펙 플러스 국가들 한마디로 산유 국가와 서방 국가들의 이 증산 협의가 또 이제 곧 나와요. 이게 8월까지거든요. 네, 네, 네. 원래 이제 하루에 46만 배럴 정도로 이제 협의를 작년에 한번 봤었고요. 네. 그게 이제 언제까지냐? 올해 8월까지예요. 그럼 8월이면은 그 이제 증산 협의된 게 끝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전에 그럼 회의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 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가 있는데 요번에 이제 기사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에서 오펙 국가에서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 불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여기 오늘 나온 기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도 잘 유지를 좀 해보겠다. 네. 요게 지금 어떤 메시지냐를 우리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증산 협의를 해야 되는데 오펙 국가에서 원하는 거는 뭐냐? 니들이 한마디 서방 국가들한테 네. 니들이 그럼 내가 증산을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니들이 여기에 대해서만큼 책임져 주고 이 증산을 받아 줄 테냐. 네. 한마디로 기존에 이제 46만 배럴에 48만 배럴이었으면은 내가 100만 배럴 정도는 더 증산해 줄 수 있어. 오. 근데 문제는 니들이 이 추가 증산된 것까지는 향후 1년 동안은 니들이 적자를 보던 어떻게 해든 이거는 무조건 수입을 해줘야 돼. 네, 네, 네. 그러니까 한마디 이게 협상을 협상이거든.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서방 국가에서는 그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요걸 러시아 제재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부터. 아, 우리는 지금 급할 거 없어. 네. 증산 천천히 해도 되고. 다만 니들 지금 이거 원유 안 내려가면 힘들잖아. 이거를 이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미국이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서방 국가들이 사우디가 원하는 대로 증산에 대한 책임 수입 네. 한마디로 그 원유에 대해서 책임지고 우리가 그러면 적자를 보더라도 수입을 해줄게. 음. 향후 몇 년 동안 요거에 도장만 찍으면은 원유는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이 6월, 7월 중이면은 그 대화가 한번 오갈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자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럼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뭐 좋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좀 보자면 UAM 테마나 제약 테마가 아닐까 2차 싶어요. 전지도 있었고요. 2차 전지라든가 네. 이런 테마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 이슈가 바로 그거잖아요. UAM이랑 이제 우주 탐사라든가 뭐 수소 청정 에너지인데 네. 우선은 우리가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살펴볼 게 있어요. 뭐죠?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결국은 이러한 테마들이 아니라 제약주였거든요. 맞아요. 네, 요게 뭐 하나 질병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네, 이게 이제 네. 궁금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요것만 조금 풀어드리고 이슈로 넘어가도록 네네. 할게요. 우선은 이제 오늘 제약주들이 흐름을 보인 거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 네.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은
천연두 같은 맞아요. 거예요. 손에 이렇게 막 나더라고요. 네, 피부에. 천연두 같은 네. 거라고 보시면 좋고 천연두 같은 경우는 사실 1950년대 80년도에 박멸을 했어요. 네. 박멸이 된 건데 네. 이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이후에 그 좀 발생된 질병이라고 보면 좋아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원래 발병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사실은 이게 네. 최초 발병은요. 1950년도 때 그 실험실에 있는 원숭이에서 최초로 발견이 된 질병이에요. 그 질병이. 네네.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네. 1970년도에 최초로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알려진 거예요. 이 인수라는 거는 인간과 이제 그 동물 간에 아, 네네. 예, 같이 공통으로 전염이 된다 그래서 네.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이제 질병청에 등록이 된 질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이게 공부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 두창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 두창인데 그게 그 한마디 천연두, 사람 두창이 천연두거든요. 네. 이 천연두의 조금 약한 버전. 어. 예, 약한 버전. 네. 좀 약한 버전이고요. 지금 뭐 사실은 해외 토픽에서는 이게 동성애자들 간에서 조금 많이 발생이 되더라. 라는 이제 보고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자세한 뭐 전염 사례들은 안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특이점은 그냥 남성 동성애자 간에서 좀 많이 발생이 된다. 그래요? 하지만 그건 정확한 건 아니다. 이런 네.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오늘은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잖아요. 백신 관련주도 좀 움직였고요. 제가 여기서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예, 치료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치료제 관련주들은 조금 애매모호한 게 있고요. 다만 백신은 있습니다. 백신은 사실은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이 아니고요. 네. 예전에 있었던 이제 사람 천연두 백신인데 이게 네. 이제 인바백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백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천연두 전용 백신인데 요게 한 그 전염률을 80% 정도 낮춰준다. 그래서 요 백신이 네네네네. 효과를 보이고 있다. 네. 그래서 요 인바넥스 관련 백신주를 좀 보면은 오. 오히려 치료제보다는 확실할 수 네네. 있겠죠. 그래서 시청자분들이 만약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 좀 유심히 보고 있다 그러면은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숭이 두창이란 질병은 치료제는 현재 나온 건 없고 백신? 다만 백신이 있는데 이 백신도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이 아니라 과거에 천연두 백신이었던 인바넥스라는 백신이고 이게 원숭이 두창에게 있어서 80% 정도의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정도까지만 시청자분들이 팩트 체크를 하시고 네. 앞으로 공략하시는데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러면 이 원숭이 두창 백신 관련주로도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제가 원래 제약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네, 그렇죠.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방송 중에는 제가 이 종목명을 좀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고 노란통 메신저 오늘 들어와 주시면요. 원숭이 두창 관련돼서 제약주 인바넥스라는 백신 관련주로 제가 하나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이 원숭이 두창 뉴스를 보고도 어떤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만 하고 사실 자세하게 공부를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주토피아에서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분석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의 철저한 분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수익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백신 관련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원유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환율도 내려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재 가격도 하락이 되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화면 하단에 노란톡방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QR코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요. 터치하셔서 지금 바로 들어오시고 저희가 말씀드린 정확한 시황 분석 그리고 원숭이 두창이든 뭐 코로나든 질병들이 우리 생활에 되게 밀접하게 있잖아요. 빠르게 속보들 그리고 이슈들까지 챙겨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굉장히 좀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종목 리뷰도 지금 굉장히 바쁜 상황입니다. 일단 홍또상이라는 별명이 오늘 붙었어요. 홍주원 전문가가 찍으면 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해서 홍또상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일단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거의 네. 뭐 헌터라고 불리죠. 헌터. 그러니까 헌터죠. 네, 상한가 사냥꾼. 네, 맞아요. 아니 네온테크 일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오늘 네. 장중에 27%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27%로 마감이 됐는데 시외상이에요. 네, 시외상이죠. 네. 저희는 지금 수익률 34%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UAM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분석을 해봤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셔서 내일 더 이제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될 것 같아요. 네온테크 리뷰를 좀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네, 우선은 네.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도 소스를 드렸었어요.
들었어요. 사실은 기산텔레콤이나 베셀이 먼저 갔지만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했냐? 네. 베셀과 기산텔레콤보다도 사실은 실질적인 UAM 완전 맞아요. 한 관련주다. 네, 맞아요. 완벽한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네. 네온테크 단 하나다라고 네, 맞아요. 이야기를 드렸어요. 맞아요. 네. 그게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 진짜 또 믿음이 부족했던 건 아니고 또 시드가 부족했어요, 저도.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그 믿고 사는 거예요. 뭐냐면은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업이 왜 UAM에 있어서 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왜 네. 완벽한 종목인지 우리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 자,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네. 베셀이나 네온텍, 베셀이나 이제 기산텔레콤 움직일 때 요 종목은 여기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시청자분들 잘 보세요. 베셀을 요때가 언제냐? 4월 초, 5월 초예요. 네. 예, 그러면은 베셀을 이때 샀잖아요. 5월 초에 이때 샀잖아요. 요때. 그럼 완전 고점 매수예요. 네. 물론 추가 상승은 보여주겠지만 음. 여기서 상승해봤자 언제? 5월 초에 사봤자 상승해봤자 20%도 안 돼요. 음. 요 윗꼬리 달고 다 내려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네. 기산텔레콤 역시도 5월 중에 샀으면 어떻게 되겠어? 5월 중에 샀으면 완전 최고점에 산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치고 올라가다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쭉 빠지잖아요. 윗꼬리 달고. 그러니까 대응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또 기산텔레콤은 또 이제 거래 정지까지 됐어요. 예. 맞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이때부터 우리가 그냥 공략해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도 남아요. 수익률이 그러니까. 아예 차원이 다르죠. 다 안정적인 구간이었잖아요, 저 때가. 그래서 이렇게 네. 안정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고 네. 물론 베셀도 좋고 기산텔레콤도 좋았다. 음. 하지만 UAM을 공부하다 보면은 네온테크가 정말로 특별한 관련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도 제가 이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네네네. 다 공략을 해드렸던 맞아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음. 얼마나 많을까요? 이 테마마다 얼마나 많을까? 완벽한 관련주라고 네. 할 수 있는 종목들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음. 그런 종목들이 언제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혹시? 갑자기 슈팅이 나온다? 그런 종목들이 언젠가는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아. 그 산업 자체를 끌고 가는 겁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폴더블폰 관련해 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을 때 그 튀는 종목들만 잡을 때 네. 제가 그때 KH 바텍이라는 종목을 아. 추천을 드렸었어요. 네, 과거에 네, 네. 2019년도 때. 네. 그때 그게 왜 폴더블폰에서 완벽한 관련주인지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고 결국은 KH 바텍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 종목들이 산업을 끌고 가는 겁니다. 테마를.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수혜를 본다. 수혜를 본다라는 건 뭐예요? 거기에 집중적인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네온테크 역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UAM 관련돼서 특별한 수혜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산업 전반적인 흐름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장주는 네온테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정말 지금 네온테크도 여러 번 정말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서현 이화까지 UAM 관련주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해주셨고 정말 강조를 해주셨던 그 종목 오늘 수익률 34%를 기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놓치지 않고 싶으시죠? 여러분 노란톡방에서 다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기회 가져가실 수 있고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지금 입장 가능합니다. 차트가 뭐 너무 예쁘다 이런 후기들도 보내주고 계시고 오늘도 인증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여러분들도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리뷰를 또 해볼게요. 버키 스튜디오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종목은요. 시장이 어려울 때는 또 많이 안 빠져요.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다가 오늘같이 시장이 좋을 때 그나마 좀 좋을 때는 강한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버키 스튜디오도 그런 종목 중에 또 하나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버키 스튜디오도 앞으로 더 가져가 봐도 될 종목인 거죠? 사실은 버키 네.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제가 내려가봤자 별로 내려갈 게 없다. 맞아요. 네, 다시 이미 이제 조정이 기술적으로 한참 반등이 나와서. 나올 때이기 때문에 네. 저가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맞아요. 제가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요. 네. 이게 이제 그 지난주죠. 지난주에 이게 공략주로 나갔는데 보시면은 요 구간이에요. 빠진 구간이. 진짜 바닥이에요. 네, 더 이상 바닥 빠질 오브 것도 바닥이에요. 없어요. 네. 그 오늘 얼마까지 올라가서 오늘 20% 가까이 급등 나왔죠. 맞아요. 네, 그 여기서 이런 바닥주들을 공략을 하면은 반등 때 굉장히 야무지게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자, 시청자분들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죠. 버키 스튜디오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뭐죠? 주식은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은 거다. 아, 맞아요. 싸게 사면 좋은 거예요. 맞아요. 싸게 사면.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들은 급등주 따라다닌다고 이렇게 싸게 아주 자리를 내주고 있는데 먹으라고 네. 다 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도 다 놓치고 계신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버키 스튜디오도 충분히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 반등도 나올 수 있는 차트고요. 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간단해요, 시청자분들. 자, 이만큼 내려왔으면은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버킷 스튜디오가 어떤 종목이에요? 영상 미디어 컨텐츠 쪽으로는 한창 맞아요. 핫했던 종목이고, 오징어 게임. 그렇죠. 네. 오징어 게임으로 한참 올라갔던 종목이잖아요. 네네네. 물론 지금 넷플릭스가 좀 꺾이고 있는 추세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콘텐츠에 대한 위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 콘텐츠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메타버스랑도 살짝 연관이 맞아요.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슈를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싸면은 모멘텀이 있는 이상 사면 되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라도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이고, 네, 이런 종목들 뭐 계속 있어요. 네, 너무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안 가져가시면 너무 아쉽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저희가 또 소통을 하고 있고요. 장전, 장중, 장후까지 특징주들과 시황을 분석해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종목이나 시크릿 종목, 히든 종목도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시면 너무 손해일 것 같아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있잖아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에 비추시기만 하면 바로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내용 자세하게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의 종목으로 만드셔서 수익도 내보시는 이런 기쁨을 정말 요즘 같은 시장에서 조금만 수익 나도 기쁜데 많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의 유토피아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종목 리뷰까지 하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이제 이슈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네온테크가 우리 오늘 상한가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슈입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 우선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이제 5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미래 모빌리티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네. 뭐 UAM이라든가, 그렇죠. 뭐 로보틱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뭐 인공지능 시스템 다 전부 다 여기 관련돼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미래 모빌리티 한마디로 뭐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죠. 자율주행이라든가 네.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 현대차를 필두로 아마 많은 기업들이 모빌리티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오, 네네. 그리고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봐야 될 거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 2025년도까지 얼마 안 남았죠. 네. 3년 정도 남았는데 한 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해서 미국 오. 기업이랑 협력을 좀 강화한다라는 이슈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적인 걸 봐야 돼요. 네. UAM이 제가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렇죠. 그죠?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교통수단이 하늘로 다닌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자동차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2050년도 내지 2040년도 정도 그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세계 규모가요. 시장 산업 규모가 4,47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어마어마한 수치고요. 앞으로 이러한 UAM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 이동수단 한마디로 SF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네. 때문에 그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고요. 아직까지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에서 사람이 요금을 지불을 하고 네. 그거를 내가 원하는 장소까지 갔다라는 것을 시연한 장면이 한 번도 안 나왔죠. 오, 네. 한마디로 지금 이게 우리가 잉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뱃속에 인텍이죠. 엄마 지금. 뱃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산업은. 네. 이 뱃속에 있고 아직 태아네요. 그렇죠. 네. 태아예요. 태아. 네. 그럼 이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딱 눈에 보여지는 순간 네. 환호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렇죠. 기대감이라는 건데 오. 아직 잉택이 엄마 뱃속에 있는데도 이 정도의 기대감이에요. 시청자분들. 그게 앞으로 2023년도에요. 이게 시연이 된다고 합니다. 오. 드디어 내년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네. 이게 TV 화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타서 너무 신기하겠다. 우리가 원하는 지역까지. 네. 지금 그게 지역이 한정적이긴 해요. 네. 김포에서 한강 정도 한남동 한강까지밖에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내년이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셔야죠. 역사적인 순간에 대비를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UAM 관련주라든가 이런 모빌리티 관련주들은요. 시청자분들 무조건 공략해야 됩니다. 네. 미래 먹거리에 결국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투자 수익은 어디서 나온다?
바로 미래에서 나온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 네온테크나 서현이화가 UAM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공략 못하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실 것 같아가지고 혹시 네. 후속주로 볼 만한 종목 힌트만 잠깐 주세요. 우선 네. 후속주는 제가 다 드렸지만 네. 서현 이화 같은 경우는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아오, 네. 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물론 오. 올랐죠. 네. 추천하고 나서 올랐지만 네. 지금 이제 이거 올랐다고 표현할 이게 정도의 그 장기 차트로 보면 좀 귀엽게 올랐네요. 수준은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그래서 추가 네. 공략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그냥 올라만 가겠습니까, 시청자분들? 그게 아니죠. 여기서 또 눌릴 수도 있어요. 눌렸다 갈 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은 차트가 어때요? 이렇게 눌림과 오름과 이런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오르내림 속에서 내가 내 심리를 지키면서 투자할 수 있는 이 수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단은 뭐다? 항상 전략을 잡고 타점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 네. 비중 조절하는 것, 네. 분할 매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네온테크 갔어요. 벳셀 갔습니다. 기산텔레콤도 갔어요. 네. 다 누가 찍은 종목입니까? 제가 찍은 종목이에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 최초로 대한민국 최초예요. 경제방송 맞아요. 최초로 네, 제가 네. 찍은 맞아요. 찍은 맞아요. 공략주예요. 네. 자, 이만큼이나 UAM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또 있다 이겁니다. 서현 이하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으니까 네온테크 놓쳤다고 아쉬운 분들, 벳셀 놓쳐서 아쉬운 분들, 내가 저거 공략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셨던 분들 들어오셔서 추가 공략주 받아가시고요. UAM에 대해서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추가 교육까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최초로 UAM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분, 저희 주토피아에서 만나고 있는 우리 홍주원 전문가님입니다. UAM 관련주로 네온테크 오늘 34%의 수익률 챙겨갔고요. 서현이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5%의 수익 챙겨가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뭐 이야기를 들어보나 차트로 보나 아직은 훨씬 더 상승할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정말 미래를 기대하면서 가져볼 만한 종목인 것 같은데요. 이 전략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죠?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요. 화면 비추시기만 하면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뜹니다. 그거 터치만 하셔서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UAM 테마에 대해서 나 좀 생소하다, 아직도 모르겠다, 그리고 후속주, 그리고 지금 나가고 있는 종목들도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들어오셔서 다 정보들 챙겨 가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테마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주 동맹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맺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주 동맹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뭔가요, 전문가님? 우선은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요.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기술이 뭐 뛰어나요?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 깜짝이야. 네. 뭣도 없어요. 근데 우주 동맹까지 맺을 정도면 그래도 우리 미국이 좀 챙겨준다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뭘 줬으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뭘로 이렇게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는 거다 보시면 돼요. 뭘 반도체라든가 거래를 2차 하는 전지라든가 우리 대기업들이 대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어디에다 하고 있어요. 미국에다가 하고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줬으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자, 그래서 우리가 받아오는 게 뭐냐? 바로 우주항공 기술이 되는 겁니다. 네네네. 요거를 협력을 한다, 기술 동맹을 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나라가 뭐 기술 동맹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받는 거죠. 네. 뭐 우리나라는 네. 우주항공 기술이 없어요. 아, 그냥 네네. 돌모지라 보면 됩니다. 아니 근데 종목들도 있잖아요. 기업들도 있고요. 근데 없다고 하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주를 빼면 돼요. 그러니까 막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주항공에서 우주를 빼면 된다고. 아 항공이다. 항공이다 보면 돼요. 우주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그냥 들러리고 우주항공에서 우주를 빼면 됩니다.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우리가 네. 아주 미흡해요. 아주 네, 미흡하네요. 네네. 뭐 위성 기술도 없는 나라 무슨.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기술을 이제 받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위성 전쟁이라고 하죠. 그럼 이 위성을 가장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그렇죠. 네. 그럼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드디어 기술 공개를 해주겠다라는 오, 거고요. 네네. 이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 우주 동맹으로 인해서 한국의 위성 합병 시스템, 이 항법 시스템, 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가 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제공을 해주기로 한 거고요. 네네. 요번에 이제 또 이제 달 탐사 계획이 있잖아요. 네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같이 동참을 해서 드디어 달에 우리나라도 가나요? 달에 갑니다. 오. 요게 있는데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기술적으로 우리가 내놓으라 할 만한 우주 항공 기술을 내놓으라 할 만한 기업들은
세네 종목밖에 없어요. 근데 관련주는 한 40종목이 있죠. 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기술적으로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종목은 3종목 내지 4종목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네. 기술 좋아요. 오, 그래요? 다만 항공 기술이 좋아요. 아. 항공 기술이 좋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네네네. 네,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좋아요. 항공 쪽인가요, 거기도? 아니죠. 오. 우주 좀 붙여줘도 돼요. 네. 네, 네. 왜냐하면 우주 그 로켓 발사 추진 장치를 결국은 한국 항공우주가 네. 국산화를 시킨 거기 때문에 네, 그 네, 근처는 네. 갔어요. 좋네요. 대기 것만 뚫으면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주 붙여줘도 되는 거고 네. 그 전까지는 우주 붙여주면 안 돼요. 일단 근데 네. 우주에 우까지는 붙여줘도 될 것 같아요. 그 갤럭시 정도 붙여줘도 될 것 같고 우선은 이제 네. 이런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정말 좀 특별한 관련주라고 할 수 있고 그는 계속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네. 있잖아요. 뭐 사실 항공우주도 제가 한번 더 자랑을 드리자면 이 종목도 제 종목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요게 제가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공략을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다, 차트가. 네. 요때 제가 왜 공략을 드렸냐? 누리호 발사 전에 공략해라. 아, 그래요? 실패할 거지만 네. 물려도 된다. 왜 물려도 된다 했겠어요? 어쨌든 기업이 좋으니까. 요렇게 갈 거니까. 네. 요거 잠깐 물린 거 어때요? 좀 보면은 이만큼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공략했을 때 10월 때니까 대략적으로 추천일 대비 공략 대비해가지고 수익률이 한 55% 정도 되는 와, 거예요. 진짜. 굉장히 좋은 흐름 유지해주고 있죠. 아. 제가 좋다고 한 종목은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타이밍이 안 좋아요. 저는 사실 한국 항공우주를 네. 작년에 모의 투자로 한번 매매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작년 동안에는 좀 부진했었는데 올해 이렇게 또 상승을 그렇죠. 가져가네요. 근데 이제 네. 시청자분들이 지금 방금 차트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차트는 이뻐요. 상승 추세, 한마디로 추세 상승을 우상향 추세를 만들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고점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올라가더라도 기대 수익률이 낮을 수 있고 대응이 좀 안 되는 영역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한마디로 하락이 나오면은 조금 마음고생 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을 수도 있지만 네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은 좀 낮을 수 있다. 왜? 당연한 거예요. 차트 보면 아시잖아요. 고점이다 보니까. 항상 이쪽 라인에서는 매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시청자분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한국 항공우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 갖고 있는 종목 매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실질적으로 한국 항공우주보다도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갖다 대지도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우주항공 테마 안에서는 또 근데 종목이 이거를 잘 몰라요, 엄청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잘 몰라요. 이 종목을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노란톡 안에서 제가 알려주시- 공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셨는데 한국항공우주 정말 차트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이제 시작인 또 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노란톡방 얼른 들어오셔야 되겠죠.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여기 노란톡방에서 이 전문가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객관적인 시선이 좋다고 또 정말 빈 말씀 안 하시거든요. 국내에는 우주 산업에서는 미흡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대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로드맵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도 섹터별로 나눠져가지고 종목별로 나눠져가지고 아주 특징별로 짧게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 로드맵도 있거든요. 앞에서 UAM 테마 그리고 이 우주항공 테마에 대해서도 로드맵 제공해 드리니까요. 같이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얼른 노란톡방으로 입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시 나온 이야기인데 탄소 중립 목표를 재확인하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수소 테마에 대해서도 한 번씩 다시 한번 이렇게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계속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수소 테마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은 이제 수소 테마 같은 경우는요. 사실 지금 싸요. 싸다. 네, 주가가 쌉니다. 네. 조정도 굉장히 깊게 들어왔고 네. 횡보도 굉장히 길게 해줬어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우리가 이 수소를 대체 에너지 쪽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원전과 대비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둘 다 가져가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럼요. 왜냐면은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리지만 네. 원전보다 효율이 떨어질 뿐이지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친환경 에너지도 가야 된다.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네네. 결국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이 에너지 효율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바이든의
공약을 한번 알아보자면은 처음에 최초의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네. 당선되기 전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게 뭐예요? 바로 친환경 정책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글로벌적으로 기조를 함께 하고 있죠. 네, 친환경이라는 네, 네. 테마 안에서. 자, 그런데 그때 악수를 둔 거예요. 미국은 아니지만 일부 유럽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일부 네.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에서 탈원전을 했잖아요. 이게 악수가 됐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것만 아니었으면 친환경 에너지가 아주 잘 갔을 네, 거예요. 오히려. 네, 네, 네. 그런데 이 탈원전이라는 악수 때문에 친환경이 갑자기 맞아요. 그때 되게 손실 보신 분들 그때부터 많으셨어요. 이제 이게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은 에너지 아니 시청자분 생각을 해보세요. 친환경 에너지고 나발이고 그거 간에 네. 에너지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다는데 누가 에너지 관련주에 투자를 하고 싶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에너지 효율이 잘 나온다라는 기사가 나와야 되는데 네. 에너지 효율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적자 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누가 네, 에너지 네. 관련주에 투자를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결국은 원전이랑은 별도로 보더라도 에너지 효율을 올리려면은 원전도 필요하고 친환경도 필요한데 네. 원전은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을 다시 바꾼 정책인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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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앞으로 친환경 쪽도 지금 다시 집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유럽 국가 같은 경우도 앞으로 2030년도까지 원래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200조 원 정도의 인프라 규모를 투자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400조 원, 약 2배 이상 늘렸어요. 결국은 이 친환경 쪽도 빠짐없이 우리가 갖고 가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만 제가 방금 이야기 드린 거를 좀 구상을 해보자면은 어때요? 호흡이 길죠? 약간 미래성 굉장히 좀 불투명한 미래를 좀 바라보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쪽이라든가 이런 그린 에너지 쪽은 지금 단기 수급이 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단기 수익을 좀 거둘 수는 있겠지만 큰 수익을 거두려면은 지금 저가 매수를 해서 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네. 섹터 자체가 조금 장기 투자에 적합한 섹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또 수소 테마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다, 또 난 수소 테마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역시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 톡방 입장 가능한 링크가 뜨는데요. 여기에서 또 탄소 배출과 관련해서 그리고 수소차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로드맵 제공을 해드리고요. 분명히 이 산업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도 주토피아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부지런히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시크릿 종목 가지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의 신세계 주식으로 경험하는 유토피아, 주토피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빠르게 시크릿 종목 어떤 건지 초성 힌트부터 먼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읒, 이응, 지읒, 키읔, 시옷, 미음, 티귿. 네. 뭐라고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네. 네. 좀 헷갈리네요. 네. 7글자고. 7글자. 네. 어떤 재료인지, 어떤 테마인지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화장품 쪽 섹터예요. 아, 네, 화장품 테마. 네. 네. 이거 좀 오늘 좀 쉬운 것 같기도 한 느낌이네요. 그래요? 화장품 네. 테마라고 하니까 왠지 좀 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이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우선은 지금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조금씩 흐름을 보여줬었죠. 화장품 산업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갑자기 지수가 꺾이면서 어떻게 됐어요? 또 지지부진해졌어요. 네, 주춤했죠. 특히 뭐 토니모리 이런 제가 공략해드렸던 토니모리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거뒀는데 네. 그때 이제 조금 화장품주 공략을 못 해가지고 제가 화장품주를 3개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때 네. 하도 아쉽다 하셔가지고 토니모리 또 그다음에 뭐였지? 연우. 그 다음에 토니모리를 제일 먼저 드렸고 그 다음에 연우 드렸고 그 하나 다음에 뭐였지? 저기 하나 뭐 한국 화장품 맞아요. 요거 드렸어요. 네. 근데 3개 다 수익 잘 났죠. 맞아요, 진짜. 그죠? 우리 수익 진짜 잘 네, 냈잖아요. 거의 뭐
홍 코스메틱이라고 봐도 되죠. 예, 굉장히 오늘 약간 힌트가 네. 나간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데 제가 네. 그만큼이나 이제 화장품 관련주는 꽉꽉 잡고 있다 보시면 맞아요. 좋아요. 네네. 우선은 우리가 모멘텀을 좀 재료 분석을 좀 해봐야겠죠. 우선은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조금 반영이 됐다 이렇게 그렇죠. 볼 수가 네. 있어요. 자, 다만 이 기대감이 100%가 반영이 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아직 아직까지는- 실내에서는 껴야 네, 된다. 아직까지는 반영분이 좀 더 남아있다 네, 저는 생각을 네, 하고 네, 네. 있고요. 우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향수 매출이에요. 향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매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시향이 가능해졌다는 맞아요. 그 전에 안 돼가지고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정해지고 있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지금 매출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시청자분들. 좋아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네. 실내 마스크 해제가 언제 됐죠? 저번 달이죠. 네. 그죠? 5월. 실외. 그럼 실내 마스크 제한이 해제되고 나서 매출 보고는 아직 안 나왔죠. 그렇죠. 그 매출 보고가 나오면은 이제 답이 나오겠죠. 그러겠네요. 그럼 그게 또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도 그럴 수 있고요. 있겠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남아있죠. 제가 그래서 네. 100%는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보자면은 중국이 지금 상해 봉쇄령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좀 악재가 겹쳐 있잖아요. 상해 봉쇄령이 6월 달 중에 점진적으로 해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또 호재를 받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이제 리오프닝 해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거리두기 완화 소식이 그냥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실적까지 올라오면은 모멘텀 추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글로벌 경기 개선이라든가 화장품 수요 증가 기대, 상해 봉쇄령 해제 이런 부분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지속적인 신제품 출시가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사업도 강화되면서 이런 쪽도 우리가 좀 살펴보자라는 거 좀 네.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멘텀까지 알아봤는데 혹시 여러분 어떤 종목인지 유추가 되시나요?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또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바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종목을 유추하시는 분들이 막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종목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노란톡방 안에서 공략법이 자세하게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만 보고 공략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가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요.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을 비추셔서 바로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죠. 네, 네. 우선은 1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52주 일봉 차트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오, 좋다, 좋다. 쭉 올랐다 쭉 빠졌다가 네네네. 이제 횡보 구간에서 수급이 발생되면서 네. 고점이 어떻게 돼가고 있죠?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수급도 동반이 되고 있죠. 오. 그 지금 잠깐 조정 보고 있죠. 네네네. 이 조정 시기에 우리가 공략을 하면은 추가 상승 구간에서 재미있는 수익 볼 수 있다 이야기 이거 드리고 마치 네. 네, 자세한 전략은 이게 저가 매수 해가지고 우리가 높은 수익 볼 수가 있겠죠. 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통 메신저 안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종목으로 수익 보고 싶으시면은 지금 바로 메신저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니 차트 자체가 지금 무슨 심폐소생술을 막 해가지고 벌떡벌떡 하면서 숨이 막 이제 차는 것처럼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안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세한 공략법 궁금하시죠? 종목명만 아시겠다고 해서 노란톡에 안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세한 가격 전략을 아셔야지 수익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는 종목도 목표가를 얼마나 가져가실 수 있을지도 알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 뜨니까요.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좀 붙여주시죠. 네, 시청자분들 4월, 5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계속 하락만 나왔죠. 그 하락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전문가는 오로지 저뿐입니다. 맞아. 자, 오늘 시장 역시나 제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이런 종목들 노란통 메신저에서 꾸준하게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간 놓치지 마시고 노란통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홍준 전문가님 제가 맨날 방송 전에도 말씀드리는데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노란톡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화면 비추시기만 하면요. 지금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거기 들어오셔서 이슈에 대해서 UAM, 그다음에 수소차 탄소 배출, 우주항공에 대해서 로드맵도 받아가시고요. 주식 기초 자료도 오늘 제공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는 모든 혜택들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토피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